네, 전 시간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만들었었던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디스패처 web.xml 파일 그리고 컨텍스트 XML 파일 거기에 있는 내용들 같이 설명드리면서 디스패처 서블릿, 뷰 리졸버, 핸들러 매핑 이런 개념들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디스패처 서블릿은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리고 XML 파일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서블릿 클래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서블릿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서블릿이 생성이 되는 거고 생성되어져 있는 서블릿은 리퀘스트 매핑을 보고서요. 리퀘스트 매핑 부분을 보고서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찾게 되면 해당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메서드는 리턴을 해주는데 그 리턴할 때 모델과 뷰가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뷰의 이름은 뷰 리졸버에 의해서 JSP 파일을 찾는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JSP 파일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응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저희 지난주에 했었던 몇 가지 예제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링크 4가지가 있어요. 링크 4가지가 있고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여기가 샘플 1 JSP, 두 번째를 클릭하면 샘플 2 JSP, 세 번째를 하면 게시판 메인 페이지, 그 다음 색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웹페이지에서 여기 샘플 1이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한다는 얘기는요. 클릭한다는 얘기는 위쪽에 주소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주소 확인해 보시면 어떤 주소로 요청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루트 밑에 샘플 1번이라고 하는 주소로 요청을 보낸 거죠. 그러면 이런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매핑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거를 처리하는 매핑이. 자, 그 매핑이 뭐냐 하면 찾아봐야 돼요.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그게 없어요. 홈 컨트롤러 안에는 루트만 처리하고 겟 방식만 처리를 해요. 다른 메서드는 없어요. 다른 메서드는 없고 그러면 다른 클래스가 있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만든 게 2가지가 있어요. 샘플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일단 샘플 컨트롤러를 한번 볼까요? 샘플 컨트롤러를 열어보시면 클래스 이름 위에 컨트롤러라고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서블릿 컨텍스트 볼까요? 서블릿 컨텍스트에는 2가지가 있어요.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객체들을 생성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고 컴포넌트들은 어디서 찾겠다? 이런 패키지와 이 패키지의 하위 패키지에서 찾겠다는 뜻이에요. 요거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컴포넌트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컨트롤러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리포지토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게시판 기능을 만들 때 컨트롤러 클래스, 서비스 클래스, DAO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것들을 스프링에서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컴포넌트 객체들을 어떤 폴더에서 찾겠다? as 스프링
ex 1번과 그 하위 폴더에서 찾겠다. 폴더와 그 하위 폴더에서 검색해서 찾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리고 검색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검색해서 찾는다? 어노테이션에 붙어 있는 것을 찾는다. 어노테이션을 검색해서. 폴더와 그 하위 폴더에서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것들을 검색해서 찾겠다라고 하는 게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이름이라고 하는 게 폴더 이름이 되는 겁니다. 폴더 이름. 그래서 여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클래스를 찾는 거고, 여기에서도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두 개를 검색하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샘플 컨트롤러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맞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핸들러 매핑이 얘를 이용을 하는 거죠. 샘플 2라고 하는 요청에 겟방식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누구를 호출해 주는 거냐면 얘를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로그를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을 해줬어요. 리턴을 이 리턴 값을 가지고서 아까 어노테이션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은요. 뷰 리졸버가 그 리턴 값을 가지고서 JSP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JSP가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를 주석을 조금 바꿀게요. 컴포넌트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들을 폴더와 그 하위 폴더에서 어노테이션을 검색해서 찾고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객체 생성을 하는 거예요. 객체 생성. 정확하게는.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들을 찾는 게 아니라 객체들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객체들을 생성을 하려면 클래스들을 찾아야 돼요. 그 클래스를 어디서 찾겠다? 클래스를 여기서 찾겠다. 그래서 그 디스패처 서블릿이 실행되는 시점에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의 객체를 생성하겠다. 그게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입니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다시 샘플로 갈게요. 샘플로 가서 자, 이번에는 여기는 리턴하는 게 없어요. 그죠? 리턴하는 게 없죠. 리턴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도 뷰 리졸버는 JSP 파일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는다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리턴해주면 이 리턴해준 문자열을 가지고서 뷰 리졸버가 JSP 파일을 찾고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이런 메서드에서는 요청 주소로 JSP 파일을 찾아요. 그러니까 요청 주소의 이름이 뭐가 된다? 아까 뷰 리졸버에서 접두사, 접미사 그 중간에 들어갈 부분이 요청 주소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web inf views sample.jsp 이게 그 찾게 되는
주소가 되는 거죠. sample2.jsp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파일 이름으로 JSP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메서드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찾아야 될 JSP 파일이 요청 주소 이름이랑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면 그 메서드를 void 리턴하게끔 리턴 타입이 void로 하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샘플 컨트롤러에서 했던 일입니다. 이게 샘플 컨트롤러에서 했던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드 컨트롤러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보드 컨트롤러에서는요. 우선 요청이 보드 컨트롤러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보드 컨트롤러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말고 또 어떤 어노테이션을 더 붙였냐면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더 붙였어요. 자, 이렇게 클래스의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을 사용한 경우는 이 아래쪽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리퀘스트가 얘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메인이다 라고 하면 요청 주소는 보드의 메인이 되는 거고요. 인설트다 라고 하면 루트 밑에 인서트가 되는 게 아니라 보드의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 기능별로 그 컨트롤러 클래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드로 시작하는 URL들만 처리하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 그 다음에 유저로 시작하는 그 컨트롤러들 죄송합니다. 요청 주소. 유저로 시작하는 요청 주소들만 처리하는 그런 여러 개의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클래스들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컨트롤러 클래스가 조금 짧아지겠죠.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그리고 기능별로 구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만이 아니라 클래스 자체에 리퀘스트 매핑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 하위 주소들을 갖는 메서드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드 메인이라고 하는 주소를 처리하게 되고요. 보드 인서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보드 인설트라고 하는 요청에 갯방식만 처리하는 거예요. 갯방식만 처리하는 거고 여기 똑같은 주소가 있죠. 똑같은 주소가 있으면 여기서는 요청 방식이 달라야 돼요. 네. 위쪽은 겟 방식만 아래쪽은 포스트 방식만 처리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에러 납니다. 얘도 겟 방식을 처리하고 얘도 겟 방식을 처리한다. 이래버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웹서버 자체가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 URL이 같으면 적어도 요청 메서드, 방법은 달라야 돼요. 이 두 개의 메서드를 보면 인설트만 볼까요? 인설트를 보시면은요. 인설트는 하나는 로그만 출력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이거는 뭐냐면 웹페이지를 보여만 주는 거예요. 보드 insert.jsp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JSP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게 되죠. 여기. 웹앱, 웹inf, views 그 밑에 보드라고 하는 또 다른 하위 폴더가 있고 여기에 insert.jsp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리고요.
이 insert.jsp만 보여주는 거죠. 보드 insert. 여기서 리턴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JSP 파일을 어디서 찾느냐? 앞에 접두사 묻히고 보드 폴더 찾아가서 insert, 그다음 전미사는 JSP, 확장자 JSP 파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sert.jsp 파일을 보면 여기는 딱 폼이 딱 하나가 있어요. 폼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넘겨주는 게 뭐냐면 여기 뭐 비에노, 타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넘겨주죠. 넘겨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낼 때는 무슨 방식으로 보내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죠. 같은 주소에 포스트로 보내게 됩니다. 같은 주소에 포스트로. 네. 자, 일단 거기까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네. 지금 여기에요. 메인에서 색을 작성. 여기에요. 여기까지를 보여준 거고요. 여기서 번호랑 제목을 입력하고 넘어가면 네. 요청 주소는 인서트 그대로고요. 방식은 주소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포스트 방식이고 여기서는 insert result.jsp를 못 찾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컨트롤러를 보셔야 돼요. 컨트롤러를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insert의 포스트 방식을 처리하는데 BNO와 타이틀을 출력을 했죠. 요청이 제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컨트롤러한테,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컨트롤러한테까지 요청이 제대로 전달이 됐고요. 신기하게도 여기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그냥 BNO, 타이틀 이렇게만 하셔도 모든 내용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컨트롤러는 무슨 일을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값들을 읽어드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티저 값을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리퀘스트에서 get 파라미터 그리고 인티저로 변환하는 코드 그 다음에 문자를 읽어드릴 때는 그냥 request.get 파라미터 그리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은 어떻게 보내줄 때 사용한 폼에서 사용한 파라미터 네임 이 네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컨트롤러 쪽에서 request.get 파라미터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들이 보여지고 그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정보들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get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근데 지금 우리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됐어요? 단지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BNO하고 타이틀을 넣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쵸? 이거 굉장히 큰 그 편리한 점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메서드 누가 호출한다고 그랬죠? 컨트롤러 클래스 메서드 누가 호출한다고 그랬죠? 누가 호출할까요? 디스패처 서블릿 맞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호출을 하는데 디스패처 서블릿이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글번호 넣어주고요. 타이틀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아까 인설트를 보면 인설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기에 글번호,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작성 완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글번호 입력을 하고 여기서 타이틀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 거란 말이에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요청이
포스트다 하고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간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은 요청 주소하고요. 요청 주소하고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이거를 보고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야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데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그 메서드가 int 타입으로 BNO를 주세요.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으로는 타이틀을 주세요라고 선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샘플 컨트롤러 그 클래스 안쪽을 보시면 메서드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냐면 나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나를 불러줄 때에는 int BNO를 주고 스트링 타이틀을 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기 BNO가 뭔지 타이틀이 뭔지 request.getParameter, request.getParameter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얘가 request.getParameter를 하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얘 입장에서는 귀찮은 작업들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귀찮은 작업들이 다 싹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BNO가 전달이 됐고 여기에 타이틀이 전달이 됐으니까 이런 귀찮은 작업들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백엔드 작업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굉장히 편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보드 넘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를 보드 타이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변수 이름을 바꿔볼게요. 변수 이름을 바꿔버리면 로그를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첫 번째 int에는 어떤 값을 주고 스트링에는 어떤 값을 주는지 볼게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색을 작성 페이지에서 숫자 넣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넣고 작성 완료로 가시면 돼요. 이러니까 에러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까지 문제없이 동작하던 코드였었어요. 여기를 BNO라고 쓰고 여기를 타이틀이라고 썼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던 코드가 단순히 변수 이름만 바꿔버린 거 가지고서 지금 익셉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귀찮은 작업 죄송합니다. 여기 수정하면 여기도 같이 수정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컴파일 자체가 안 됐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변수 이름 바꾸면 여기도 바꿔야 돼요. 여기 변수 이름 바꾸면 여기도 바꿔야 돼요. 그쵸? 파라미터 이름이 바뀌었으면 여기도 바뀌어야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어야 돼요. 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다시 색을 작성 페이지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내볼게요. 근데 아마도 똑같은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컴파일 에러가 없지만 똑같은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게 그 뒤쪽에 쭉 나와 있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파라미터 BNO, NO라고 하는 게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어쩌고. 파라미터 BNO, 보드 NO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드 NO라고 하는 거를 그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값이 널이었고 널을 인트로 변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에러가 발생한 이유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그림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 인트를 넘겨줘야 돼. 인트를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보드 NO라고 하는 넘버를 이거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무엇을 하냐면 request.get 파라미터를 먼저 해봐요. 할 때 여기 이름을 뭘로 주는 거냐면 여기 선언되어 있는 변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request에는 그런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으니까 request.get 파라미터 자체가 너를 리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값이 없다라고 너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integer.parseInt에서 널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만들어줄 때 JSP에서 사용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JSP에서 사용한 그 변수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그럼 여기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도 BNO 여기 타이틀 그래야 없어질 테니 저기 에러가 없어질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서버가 스스로 이렇게 재시작이 되고요. 재시작이 되고 이제 아까와 같은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성 완료 이렇게 하게 되면 JSP를 찾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지 여기서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라든가 이런 문자열들이 제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것도 있지만 대신에 우리가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맞춰라? JSP에 있는 name과 맞춰라. 그것만 잘 맞춰주면 request.get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내용 주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석으로. 혹시 내용은 이해가 되십니까? 다들 이해되시죠?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파라미터 이름을 요청 파라미터의 그러니까 폼에 있는 폼의 네임 속성 폼 요소들의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파라미터 이름 얘가 파라미터 이름이잖아요. 파라미터 이름을 누구랑 동일하게 만들자?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자. 폼 안에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을 거다. 엘리먼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풋.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임 속성이 있겠죠. 폼 요소들의 네임 속성이라고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임 BNO, 네임 타이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작성하게 되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 파라미터들을 분석해서 요청 파라미터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이런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죠. request.get 파라미터를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 파라미터들을 분석해서 이 파라미터들에게 값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컨트롤러 메서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값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를 인트로 선언했으면 request.get 파라미터만 하는 게 아니라 integer.parseInt까지 해서 보내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더블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 request.get 파라미터의 결과를 더블.parse 더블까지 해서 여기다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준다? 그걸 디스패처 서블릿이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귀찮은 작업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그럼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우리가 집중할 거는 뭐만 집중하면 되냐면 이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서비스를 구성할 것인지에만 개발자들은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코드들을 만드느라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거의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코드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제일 처음에 리퀘스트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없애줄 수 있는 게 바로 프레임워크의 힘이에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게 되게 편리한 그런 점인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JSP로 넘길게요. JSP로 넘길 때 우리가 전달받은 값을 저 JSP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JSP 전달할 때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JSP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무슨 객체 필요하다 그랬죠? 뭘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스프링에서는 무슨 객체를 이용하면 된다? 스프링에서는 모델 객체의 속성을 추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모델을 직접 생성을 하면 돼야 안 돼. 지역 변수로 모델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역 변수로 모델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로 모델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돼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임포트 하실 때 스프링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자동 완성이 되게 이상해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모델 그러니까 이것도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모델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모델을 만들어서 넣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모델에다가 어트리뷰트를 넣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러 클래스가 JSP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모델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그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잠시만요. 주석기 어디가 버렸지?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의 메서드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 메서드가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델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는 자기가 전달받은 모델에다가 어트리뷰트를 넣어줘요. 그리고서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자기가 생성한 거잖아요. new 모델 하고서 자기가 생성한 거잖아요. 객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줄 수가 있어요. 뷰한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뷰한테. 그런데 만약에 컨트롤러가 직접 자기가 new 하고서 모델 이렇게 생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리턴할 때 리턴 값으로 모델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컨트롤러가 리턴할 때 리턴 주는 건 뭐였었어요? 문자열이었잖아요. JSP 어떻게 찾아라. JSP 파일이 뭐다. 이거를 리턴을 한 거지 모델이라고 한 거를 리턴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생성한 지역 변수는 이 메서드가 끝나버리면 그냥 메모리에서 사라져버리는 변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디스패처 서블릿이 new 하고서 모델을 생성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모델을 메서드 호출할 때 모델을 넣어줬다가 메서드가 리턴하면 얘는 여전히 디스패처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JSP한테 forward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모델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만약에 이건 보기만 하세요. 선언하지 않고 여기에서 모델은 new 모델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리턴이 끝났어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역 변수는 이거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넣어준 모델은 여기에 넣어준 이 모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원래 누가 생성하고 가지고 있어요? 얘를 불러준 녀석이 생성하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그 디스패처 서블릿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넣어주세요라고만 하면 돼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모델을 직접 생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전달을 받으면 이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를 하는 거예요. 할 때는 이름과 값을 주는 거죠. 만약에 글 번호를 주겠다. 그럼 BNO 그리고 여기에다가 BNO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BNO는 뭐예요? 이 BNO는 얘예요. 그 다음에 타이틀도 넣겠다. 그럼 add attribute 모델이죠. 모델.add attribute 여기도 이름은 뭐 타이틀 그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전달받은 값들이 제대로 맞느냐 확인해 봤고 로그로 확인해 봤고 전달받은 값들을 모델에 실어서 JSP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JSP만 있으면 제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JSP는 어디서 만드시면 되냐면 보드 폴더 밑에서 insert result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드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JSP
하시고 insert resul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웹앱, 웹 inf views 밑에 보드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그 폴더 밑에서 이렇게만 죄송합니다. 대쉬로 만들었죠 제가. 아마 리턴할 때 여기 언더스코어 사용하지 않고 대쉬로 넣었을 거야. 여기 대쉬 넣었죠 대쉬. 타이틀 간단하게 EX 1번이라고만 하고요. 여기는 EX1 이렇게 해서 그 인설트에서 색을 작성이라고 했으니까 색을 작성 결과 페이지라고 하고요. 패러그래프 2개 넣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글번호 써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글 제목을 써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쓰면 번호와 제목 보일까요? 뭐라고 쓰면? 네, EL 쓰시면 돼요. BNO랑 타이틀. BNO랑 타이틀. 그래서 여기를 EL로 BNO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EL로 타이틀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이름들은 add attribute 할 때 add attribute를 할 때 사용되어진 이 문자열이에요. 얘가 변수 이름입니다. 얘는 값이고요. 얘는 값이고 그 값을 찾을 수 있는 변수 이름이 BNO와 타이틀이에요. 이 이름들을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JSP에서. 네, 이제는 여러분들 404 에러도 없이 전부 다 동작이 다 될 겁니다. 테스트를 여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색을 작성 페이지 작성 완료 하게 되면 작성 결과 페이지가 나오고 글번호와 제목이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난주에 아마 질문 주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여기에 제목으로 한글을 입력한 경우 작성 완료를 하게 되면 얘가 깨져요. 한글이 깨집니다.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예 여기 컨트롤러 클래스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죠. 로그 출력한 거 보시면 한글은 깨져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뭐 때문이냐면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미 request.get 파라미터를 누가 먼저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디스패처 서블릿이 get 파라미터 호출해서 값 읽어오고 그 문자를 여기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메서드 안쪽에서는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잘못된 문자를 읽어드려서 그 잘못된 문자를 여기로 들어와 버린 거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필터예요. 필터. 맞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동작하기 전에 요 앞에다가 필터를 주는 거예요. 모든 리퀘스트에 대해서 캐릭터 인코딩을 UTF-8로 해라.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할 때 문자열들을 잘 읽을 수가 있겠죠. 문자열을 잘 읽었으면 컨트롤러 메서드한테도 값을 제대로 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필터 설정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필터 설정 하나만. 이해 되십니까? 네. 필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40분에 시작해도 괜찮겠죠? 40분에 시작할게요.